무능한 시어머니로 전락한 명문대 교수님의 두 번째 인생. 이해숙 교수는 40년간 XX여대 사회학과를 이끌어온 석좌 교수였다. 수많은 언론인들과 사회운동가, 정치인들이 그녀의 제자였고 그녀가 쓴 여성학 논문들은 학계의 바이블이었다. 하지만 65세 정년퇴직과 함께 그녀는 가족들에게 단지 집안일이나 하는 늙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렸다. 아들 태민은 대기업 상무로 승진한 뒤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엄마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며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고 며느리 지은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빈정거렸다. 지은은 특히 시어머니가 손녀 서연의 교육에 관심을 보이면 어머님, 요즘 교육은 예전과 달라요. 저희가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할게요라고 단칼에 잘라 말했다. 심지어 손녀 서연이마저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만 해라며 고개를 돌렸다. 가족 모임이라도 나가는 날엔 그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만 하는 투명 인간이 되었다. 며느리는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셔서 힘들어요라고 말했고 아들은 며느리 말이 다 맞으니까 그냥 따르세요라며 아내 편만 들었다. 하지만 이해숙 교수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40년간 모은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교육 컨설팅 회사 퓨처 리더즈 잉크의 숨겨진 대주주라는 사실이었다. 재직 시절 제자들과 함께 설립한 이 회사는 현재 연매출 300억 원을 기록하는 교육업계 거물이었다. 분노의 순간은 서연이 친구들과 집에 온 날 손녀 서연의 입에서 나왔다. 서연의 친구들이 와 서연이네 할머니 대학 교수였어?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하자 서연이는 우리 할머니가 뭐가 대단해. 지금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데라고 대답한 것이었다. 이해숙 교수는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40년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평생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싸워온 자신이 정작 손녀에게는 자신의 집에서는 빈둥거리는 할머니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해숙 교수는 서재에 앉아 자신이 받은 각종 상패들과 국제학술대회 기념품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벽에 걸린 XX 여성학회 평생공로상, 교육발전 공헌상 등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손자라고 생각했던 아이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제자이자 현재 퓨처 리더즈 잉크 대표인 박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이제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구나. 공개해도 될 때가 온 것 같아.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해숙 교수는 퓨처 리더즈 잉크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며 회사의 새로운 글로벌 확장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 인터뷰와 교육 포럼에 연사로 나서기 시작했다. 또한 교육부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XX 한국위원회 고문직도 맡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이해숙 교수가 글로벌 교육 혁신을 이끄는 한국의 숨은 리더로 소개되는 것을 본 가족들은 경악했다. 뉴스 앵커는 이해숙 의장은 아시아 최대 교육 컨설팅 그룹을 이끄시며 최근 실리콘밸리의 혁신 교육 모델을 아시아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소개했다. 며느리 지은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가 세계 명문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최근 3년간 국제교육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심지어 세계경제포럼의 퓨처 오브 에저케이션 패널의 핵심 멤버라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대주주로 있는 퓨처 리더즈 잉크의 주가가 최근 2년간 300% 상승했다는 뉴스였다.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이해숙 교수는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해외 파트너들과 화상회의 중이었다.
유창한 영어로 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태미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몰랐는지 깨달았다. 이해숙 교수는 차분하게 답했다. 빈둥거리는 할머니가 뭘 할 줄 아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해숙 교수는 단호했다. 지은아, 미안하다고 해서 존경이 생기는 건 아니야. 존경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40년 동안 수천 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싸워왔어. 그런데 정작 내 가족은 나를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으로 봤지. 이제 와서 언론에 나온다고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태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관심이 없었던 거겠지. 이해숙 교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 있니? 이후 이해숙 교수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이제부터는 서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지내자고 선언했고 손녀 서연에게만큼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가라고 제안했다. 68세 이해숙 교수는 이제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매주 화요일엔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목요일엔 핀란드 교육부와 미래 교육 모델을 논의한다. 손녀 서연은 할머니를 따라 각종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며 우리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며느리 지은 역시 이제는 아이에 대한 교육 방침을 문의하고 태미는 어머니의 강연 일정을 미리 챙기며 안부를 묻는다. 하지만 이해숙 교수는 가족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냈자는 그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뒤늦은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교육 리더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